근데 왜 월세를 받아야겠다? 월세로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도? 나이가 왜? 드니까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내가 네. 내 스스로 근데 힘이 붙이더라고. 일도 붙이고 순발력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이 드니까 나이 들면 점점 심해질 텐데 알람 같은 거 딱 맞춰놓으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멈칫하게 돼요? 멈칫하고 일어나면 좀 피곤해지는 거야 이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지각 결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45, 6살 때부터 조금 뭐랄까 몸이 피로함을 느끼더라고 내가 몸이. 그러다가 선생님 유튜브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대신 이사비는 이 정도로 협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길게 넉넉하게 생각한 거니까 오히려 빨리. 그럼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가 이 두 가지 큰 사례에서 저는 명확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는 안 가져도 상관없어. 이 사람한테 이만큼 시간을 줘야지, 넉넉하게 해줘야지 했더니 오히려 뭐 이분이 빨리 나가면은 이거는 뭐 득이 분명히 맞으니까 오히려 잘 풀리게 된 거 아닌가. 상선이 말씀 맞는 게 맨 처음에 1억 1,500을 쓰려고 그랬었어. 숨기놓게 욕심이 나더라고. 갔더니 어떻게 운 좋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경치도 좋고. 또 따져본다면 지상층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러면 꼭 하는 게 있죠. 네. 경치도 좋을 것 같더라고. 저기를 1억 2천 얼마에 내가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럼 여긴 안 되고 말지. 1억 1,500에 썼다가 선생님한테 이걸 보낼까? 아니야. 1억 1,300에 사진을 선생님한테 보내고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입찰 당일날도 입찰을 하고 좀 졸았어. 어차피 안 될 텐데. 맨 앞에 앉아갖고 살짝 졸았는데 내 이름 부르는 나는 떨어진 줄 알고 보증금 받으러 간 거예요. 떨어진 줄 알고. 언제나처럼. 떨어졌겠구나 하고 보증금 받으러 갔더니 낙찰자시죠? 그러는 거야. 저가요? 봤더니 내가 된 거야. 예상치 못하게. 그럴 때 쾌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놀랬지. 보증금 받으러 갔는데 거의 입찰한 지 2년 만에. 네. 2년 동안 폐찰하다가 낙찰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도 떨어졌겠지라고 네.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잘 신 것 같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 했으면 막 1억 3천도 했었잖아요. 잘 된 것 같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러면 내가 이거 막차인데 그럼 안 하거든요. 저는 주식도 확 떨어진 거 사거든요. 8만 원까지 같은 주식이고 3천 원에 샀거든요. 소액으로 하니까 3천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내가 이걸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못 사는 거지. 손이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 없으면 말고. 다행히 좀 오르더라고. 조금 이익을 봤어요 그게. 부동산도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그때 2021년도 말 이때 내가 입찰 다니고 했는데 그때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했어봐. 그리고 폐차를 계속 하면서 선생님도 감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선에 써야지 되고 떨어지고 그거를 폐차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찰받는 집이랑 시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원정동이 개통되더라고.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나 대장주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올랐다 그러더라고. 집값이 빌라가 지상층이 2억 1천에 나왔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잘 받은 것 같더라고. 맞아요. 생각지 않고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아니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명도까지 62만 원의 협상을 잘 하고 수리만 앞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그러면 거의 5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사셨던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첫 번째 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을 또 이런 낡은 반지하를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투자를 또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서울 집도 살 때 거주할 때 지금 저 거주하는 집도 제가 30살에 이제 샀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찰로 샀어요. 대출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빚지기가 싫더라고. 사업이 안 돼도 내 돈 갖고 해야지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그 집 살 때도 30살인가 29살에 샀는데. 그럼 어머니 집에 살고 계시나요? 어머님이 이제 전세 사시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시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현찰 옮길 때마다 잠깐 돈을 드렸거든. 어머니랑 저랑 똑같아. 빚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집이 하나 있다 보니까 부동산 이런 거 욕심이 없어요. 꼭 저걸 사야 돼. 물건에 대한 욕심 내가 이런 게 없어. 저 차를 꼭 사야 돼. 뭐 사야 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력이 좀 없는 편이네요. 별로 없지. 그렇다고 제가 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생활고에 시달린 적 없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내 스타일 자체가 저걸 꼭 사야 돼. 남들이 하니까 저거 꼭 사야지.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근데 어느 날 선생님 유튜브를 내가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선생님 저 알게 된 게 꽤 전이죠. 집안에 어렸을 때 서점을 했었잖아요. 알게 되고 책을 샀어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반지하?
반지하는 내가 큰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겠더라고. 반지하에 대한 인식만 생긴 거지. 아 이거를 뭐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건 아, 아니야.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집도 지금 당장 내가 현찰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은 내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안 되면 내가 그렇죠. 사야 되겠다. 딱 그 사이즈만 입찰을 한 거예요. 한 1억 5천 사이에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어서 사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절대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집은 대출을 받고 나서 아, 내 한 달에 한 30 얼마? 언제든지 내가 줄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근데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은행 그거 볼 거 아니에요. 현찰이 있으시네?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 30 얼마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낼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하니까 대출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여서 다음 물건을 할 때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광교동에 하나 보고 있긴 한데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그게 선생님 여쭤보려고 한번. 그래요. DSR 안 본 은행으로 하면 돼요. 근데 2금융이에요. 근데 1금융은 안 나오죠, 이제는. 제일 잘하는 거는 최근에 대출 받을 때 그 은행에 물어보면 돼요. 그 상담사 말 듣지 말고, 은행은 신용조회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남은 DSR을 판단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어차피 그 은행이랑 같은 종류의 은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걔가 정확히 판단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찜찜하다 하면은 사업자 대출로 가면 돼요. 선생님이 21년이에요? 저 만난 게? 예. 그러면 그때도 규제였죠. 지금 다 풀렸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때 사업자 대출 설명을 했을지 여부 때문에 아마 그때는 사업자 대출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자 대출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사업자 대출도 열렸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을 하시는 거면 소득 대 부채가 전혀 상관없어서 사업자 대출 받으면 돼요. 금리가 얼마나 되죠? 사업? 비슷해요. 어차피 이건 종류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선택할 수 있는 은행은 줄어드는 건 맞아요. 대출 그래서 받기가 싫어가지고 그게 좀 꺼려주시더라고. 혹시나 내가 잘못돼 갖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을까. 30 얼마면 내가 뭐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그냥 사버리고. 아니, 근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러면 원래 무력이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무력이 생긴 거는 그럼 저의 영향이었네? 반지하에 관심이 아, 생긴 거지. 그러니까 왜 무력이랑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집. 딱 그 범위라면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현찰로 집을 사는 거는 빌라는 살 수 있었었는데 왜 안 산 거예요? 어머니 집 하나 사고 나니까 내가 사는 데는 불편할 건 불편하지 없으니까 않지. 굳이 이거를 집을 또 하나를 더 가져야 될 이유가 그런 없었던 생각을 거예요. 못했지 내가. 근데 왜 월세를 받아야겠다? 월세로 생각하는 거죠, 예. 선생님도? 나이가 근데 왜? 되니까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내가 네. 내 스스로 근데 힘이 붙이더라고. 일도 붙이고 순발력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이 드니까. 나이 들면 점점 심해질 텐데 알람 같은 거 딱 맞춰놓으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멈칫하게 돼요? 멈칫하고 일어나면 좀 피곤해지는 거야. 이렇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지각 결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45, 6살 때부터 조금 몸이 피로함을 느끼더라고 내가. 몸이. 그러다가 선생님 유튜브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연결돼도 모르겠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럼 내가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집이지만 월세는 적지만 이런 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선생님을 보게 된 거지. 보고 책 사서 읽고 한번 해보자, 배워보자.